자, 그러면 다음 주, 구해줘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오늘도 함께 좋은 말씀 해주실 주머니 매니저 두 분 모시겠습니다. 박철순, 송률 매니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구해주세요. 네? 구해주세요. 네, 다짜고짜. 예. 아니, 물에 빠진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9 전화야죠. 예. 본인 직접 안 구하시고? 네네.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은? 제가 원하는 대답 한번 해주세요. 수영 전문가가 아니라서. 두 분 다 안 구해 주실 거예요? 그래도 두 분 그러면 증시 전문가니까. 네네. 증시에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도움 요청해도 되는 거잖아요, 두 분한테. 그렇죠. 예. 그러면 두 분께서 오늘은 정말로 많은 분들 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정말 많이 흔들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다음 주 전망할 때 물론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라는 얘기들을 해 주시긴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예상대로 갔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최근에 사실 증시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권이 다 올라온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별한 주가의 추가 상승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장이었고요. 아무래도 약세장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종목별 장세가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분간은 시장이 뭐 강세장으로 돌아설 거다 이런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 좀 위험할 것 같고요. 철저하게 변동성이 생길 거다. 빠질 수도 있다. 시장 자체가. 그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드셔야 되는데 일단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변동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또 시작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일단 안 좋은 기업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시장 흔들릴 때 시장도 약한데 종목 실적까지 안 좋다? 흔들릴 수밖에 없죠. 당연히 2분기 실적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하반기 실적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실적이 좋게 나올 만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좀 더 강한 힘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실적 철저하게 보셔야 되고 일단 리스크 있는 종목들은 다 피해야 됩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적자 기업 당연히 빼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수가 좀 흔들릴 때는 오버행 이슈에 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호예수가 풀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는 시비라든지 또는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 신주 상장되는 일정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실적이 바탕되는 종목으로 비중을 좀 바꿔 놓으셔야 변동성이 생겨도 여러분들이 멘탈적으로나 또는 대응을 하실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철순 매니저님 늘 실적을 강조해 주시는데 뭐 다음 주에 이제 마이크론 시작해서 네. 뭐 국내에도 7월부터 삼성전자 뭐 계속 나오겠죠. 이제 실적들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송률 매니저님, 네. 이럴 때 저가 매수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봐야 됩니까? 우리가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주 놓고 보면은 거의 한 최근 4월 동안 외국인의 매도세가 약 한 1조 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파악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외국인 시점으로 봤을 때 비중 축소가 아니라 단기 고점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좀 증시 주축이 되어왔던 반도체와 2차 전지 위주로 많이 빠졌었습니다.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아까 이제 매니저님 말씀하셨다시피 2분기 실적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가 특히나 우리가 변동성이 컸던 이유가 뭐냐면은 증시에 호재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도 있었고 지금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황인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저평가돼 있는 상태의 주식을 컨택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은 지금 이번 주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 증시의 주축이 되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약간 우리가 정부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라든가 약간 최근에 주도주였던 로봇 같은 이런 섹터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다 할 테마가 없다 보니까 교육 테마가 좀 많이 핫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뉴스가 나왔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지금처럼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는 시점에서는 약간 정부 정책 수혜주 위주로 이렇게 조금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육주가 한창 핫했는데 오늘은 일단 차익 실현 매물 조금 나오는 모습이었고 다음 주 월요일에 관련 발표가 뭐 킬러 문항들을 공개하겠다 지금 얘기하고 있죠. 사교육 잡을 방법까지 공개하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분위기는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서서 뭐 외국인 수급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관 쪽은 어때요? 뭐 연기금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좀 주목해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이 막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기관들이 강하게 좀 던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은 앞서 송률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평가 종목 공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올라갈 거란 기대감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기관들도 빨리 수익을 챙기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유망 섹터 고르고 그다음에 종목 선정하실 때 지금은 절대 고가권에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동종그룹 내에서도 예를 들어 저PER이라든지 저PBR 이런 저평가 종목들, 그리고 이왕이면 고가권에 거의 다 올라와 있는 것들,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다거나 또는 전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거나 이런 매물대가 또 위에 있거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고 밑에서 지지선 만들고 나서 반등 나오는 종목들을 담아가는 게 아무래도 지금 변동성장을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송률 매니저님께 질문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네. 수정님께서 지금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네. 요즘 주식이 너무 재미가 없다고. 네. 이런 장에서 좀 재미있게 장을 즐길 수 있는 방법 뭡니까? 내 자산을 지키는 게 가장 즐거운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네. 사실 여러분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약간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아서 왔었는데요. 이번 주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욱더 체감상 지루하신 감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포트를 갖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약간 보지 못했던 섹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길었던 섹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왔던 섹터는 우리가 약간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투톱 섹터로 이제 트레이딩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약간 우리가 2분기 실적과 약간 저평가 섹터 위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이번 주 특히 좀 약간 우리가 변동성이 심한 조정 장세였는데요. 저는 다음 주까지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무리한 대응보다는 약간 포트 변화 줄 수 있는 기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주만 재미없는 게 아니고 늘 재미없었다는 분도 네. 네, 채팅방에 또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또 구해줘 다음 주와 함께 하시면 재미를 찾아보실 수 있는 그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두 분 매니저분들께서 또 가지고 온 종목들이 있었죠. 업종이 있었는데 자, 수익률 어땠는지 함께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 엔터테인먼트 5.7% 그리고 송률 매니저님의 로봇 3.67%입니다. 보니까 월 화요일에는 둘 다 잘 갔어요. 근데 이제 장이 좀 흔들리면서 그 뒤로는 살짝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그렇죠. 월화의 장 대비해서는 저희 종목 다 잘 갔는데 네. 좀 아쉽게도 이제 3거래 연속 좀 밀리면서 지금은 종가 기준으로는 약간의 마이너스 구간이긴 합니다. 지금 화면이 나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SM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상단 목표가와 그다음에 하단 지지선을 감안해서 손절 라인을 잡아드렸습니다. 아직은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흐름이고요. 실제 지금 제가 앞서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야 변동성장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SM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2분기 때 최대 실적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 일단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뭐 샤이니도 컴백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NCT라든지 동방신기, 레드벨벳 지금 기존 아티스트들이 지금 수익을 계속적으로 뽑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지금 빅4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중에는 PER이 가장 또 낮은 수준이고요. 자, 그리고 방금 2분기 실적이 최대 실적을 기대해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올해 전체적인 실적을 전망해 보면 상저하고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하반기 때 실적 기대감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끌고 가볼 만한 그런 저평가 엔터 대표주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일단 지금 잡아드렸던 목표가 손절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길게 또 보셔도 되는 종목이니까요. 한번 올해 하반기까지 쭉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SM 리뷰를 해주셨고요. 송률 매니저님 지난주에 그 이벤트 저희가 했었잖아요. 네네. 우리 송률 매니저님의 종목을 두고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서 정말 이 정답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게 고른 종목이 두산이었던 거죠? 네네. 두산 이번 주에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 영향도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두산 같은 경우는요, 자회사 중에 로봇 자회사, 두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죠. 이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요, 국내 1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로 봤을 때는 무려 랭크 4위에 지금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요, 무려
무려 전체 매출의 70%가 바로 해외에서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22년에는 미국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유럽 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고 본격적인 글로벌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다양한 신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용 수소 드론 사업도 지금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모멘텀은 더해져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핵심 소재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계열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두산은 굉장히 좋은 게 여러분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좀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무려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 차트 보시다시피 굉장히 자리가 좋습니다. 121선도 그렇고요. 지금 강력한 지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앞전에 이렇게 제시드렸던 가격 전략 대응 참고하셔가지고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가격 전략은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대로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길게 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지금 제 뒤에 써져 있는데 구해줘 다음 주 아닙니까? 정말 오늘은 아마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지 않아도 두 분께서 굉장히 고심해서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맞죠? 네. 예, 맞죠? 네. 그래, 대답이 좀 한 박자 늦게 네, 나오는데요. 아니 되게 이제 막 책임감 막 주시는 질문하시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금 힘들다 하는 분들 많으시니까 두 분께서 정말 고심을 거듭해서 가지고 온 종목들, 업종들 어떤 건지 저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유망 섹터 공개해 주시죠. OLED 보안이요. OLED부터 말씀해 주세요. 왜 별로신가요? 아니요. 듣고 싶어서 이유가. 일단 저는 지금 시장 매크로 그렇게 보진 않아요. 지금 무조건 전 종목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네. 종목을 고를 때도 일단 정부의 정책 지원이 좀 있는지, 그다음에 기업들이 실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실적은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섹터를 고르는 편인데 OLED가 지금 거기 딱 부합하는 섹터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나가고 있고요. 기업들이 지금 대표 기업들 있잖아요. 뭐 삼성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들도 투자가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이제 빅사이클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도 있고요. 중장기도 한번 베팅해 볼 만한 섹터라고 생각해서 오늘 OLED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OLED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보안입니다. 보안. 네네. 예. OLED 굉장히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보안은 짧습니다, 여러분들. 실적이 좋은데 굉장히 저평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채팅장에서 벌써부터 좀 많은 분들께서 종목 맞추기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OLED 그리고 저희 보안 이렇게 공개한 상태부터 이벤트는 시작됐습니다. 두 분께서 오늘 탑픽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들 어떤 건지 함께 나란히 써주시면 되겠고요. 맞춰주신 두 분께 선착순으로 저희가 치킨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TV로만 보고 계신 분들 지금 스마트폰 여셔서요. 유튜브 들어와서 매일경제TV 라이브 나가고 있는 거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송일 매니저님이 좀 우리 시청자분들을 헷갈리게 했는데 오늘은 어떨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예고 드렸던 대로 오늘은 박철순 매니저님 PT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철순 매니저가 가지고 온 종목은 OLED입니다. 아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분들은 뭐 몇 년 전부터 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어떤 또 주목할 부분이 있어서 오늘 구해줘 다음 주 종목으로 가져왔는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또 OLED 섹터를 들고 나왔는데요. 앞서도 여러분들께 잠시 언급을 드렸다시피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대표 기업들의 투자 이런 것들이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요. 그 안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OLED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최근 보면 뭐 2차 전지 또는 반도체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뭐 로봇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동시에 엮여 있던 것들이죠. 정부의 투자, 그다음에 대표 기업들의 투자. OLED도 역시나 마찬가지인 섹터니까요.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작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전략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발표가 됐었는데 여기서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OLED를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세계시장 점유율을 50%까지 확대를 하겠다. 물론 OLED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1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조금 뒤쳐져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대한 점유율을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쟁국가의 기술 격차를 5년 이상으로 늘리겠다. 그러니까 경쟁업체들이 따라오려면 5년 동안 걸리게 만든다는 거죠. 기술을 더 개발시켜서. 지금 한 2년에서 3년 정도 격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5년까지 확대가 되게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독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산업이든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선 대기업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소부장 기업들이 탄탄하게 독립을 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립화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소부장 자립화율을 80%대까지 올려보겠다라고 해서 소부장 기업들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뭐 전문 인력 9,000명까지 양성 목표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OLED가 유기발광 다이오드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기술인 무기발광 다이오드까지도 지금 개발을 하려고 투자를 계획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5년간 굉장히 강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65조 원을 5년 동안 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밑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정부에서는 당연히 세액공제, 그다음에 특화단지를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조 원 이상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서 OLED 산업 앞으로 고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잖아요. 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세계 최초로 8.6 IT OLED를 4.1조 원이나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6년이 양산 목표입니다. 자, 현재 IT OLED의 매출액 대비했을 때 약 5배 정도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실적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주가도 그만큼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협력 업체에 한 공급 계약이 실제로 나옵니다. 자, 양산은 이때지만 장비는 그 전에 들어가겠죠. 실제로 지금 좌측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도 올해 5월과 6월에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협력 업체에 주문을 엄청나게 넣었습니다. 뭐 피롭틱스도 있었고요, 힘스도 있었고, FNS테크, KC텍, ICD, HB 솔루션 등등등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미 장비를 빠르게 수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일단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저런 기업들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럼 소부장 기업들 주가도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반적인 OLED 산업의 실적 성장도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도 우리가 베팅해 볼 만한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삼성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라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대 산맥이죠. 투자 재원을 일단 확보를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LG 디스플레이가 LG 전자로부터 1조 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이 돈을 어디로 쓰느냐? 지금은 8세대 OLED 투자에 사용이 될 것으로 지금 업계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차입이었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일단 투자를 위한 재원을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순간부터는 장비주부터 시작해서 소재, 부품, 장비 모두 다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T용 OLED 그리고 XR 기기용 OLED, OS라고 한 게 뭐냐면 올레도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OLED 소재를 입히는 그런 방식인데 기존 방식보다 훨씬 더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서 앞으로 아마 요 단어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올레도스라는 단어. 요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거나 또 제품을 뭐 시제품 단계라든지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한 번씩 분명히 시대가 나오는 순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레도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차량용 디스플레이에도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2024년도에 출시 예정인 애플 OLED 아이패드용 디스플레이는 기존 6G 공장에서 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먼 이야기긴 하지만 맥북에도 이제 OLED가 적용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신규 투자 설비를 아마 해야 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차입한 자금을 가지고 신공장 투자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소부장 기업들 주가에도 힘이 실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애플 OLED 적용 수혜 전망이 되는 부분입니다. 애플이란 브랜드가 갖고 있는 부가가치가 엄청나죠. 고정 고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애플 디스플레이에 뭐가 적용이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누구냐에 따라서 엄청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바뀝니다. 그래서 애플에 적용되는 기술이 중요한데 사실 애플 OLED 첫 적용은요, 내년 하반기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패드에 먼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우리나라의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초도 물량을 거의 다 선점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장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빠르면 2026년, 늦으면 2027년도에 맥북에도 이제 OLED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일단 아이패드에 OLED 적용될 때 우리나라 대표 양대 기업이 대부분 다 물량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맥북에서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지금 OLED 침투율이 계속적으로 IT 제품에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OLED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실적 성장 사이클이 이제 진입하고 있다라고 업계에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빅 사이클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긍정적인 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도 봐야 된다라고 앞서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시장은 한 2%대 연평균 성장을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OLED 쪽은 5% 이상까지 보고 있습니다. 훨씬 더 큰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5% 훨씬 넘어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애플 쪽에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번 가속화가 되고 그다음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일반 디스플레이 제품이 이제 노후가 되고 교체 수요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OLED 쪽으로 분명히 신제품 살 겁니다, 사람들은. 왜냐면 굳이 옛날 디스플레이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체 수요까지 맞물리게 되면 사실 성장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OLED 쪽을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차량용 OLED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전 차에 비해서 최근 차량들을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체들로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 디자인에 맞는 디스플레이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많이 보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곡면으로 되어 있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라든지 또는 밴디드는 이제 끝에만 되어 있는 거, 끝에만 굴곡이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고요. 롤러블은 아시죠? 말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스트레쳐블은 이제 당길 수 있는 겁니다. 늘어나는 디스플레이. 아직은 요거는 우리가 많이 못 봤죠. 하지만 그 전 단계는 그래도 많이 봤던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런 것들이 차량에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제품들을 양산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전장 쪽에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차세대 기술로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는 더 많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디스플레이 산업, 특히나 OLED 산업에는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 양대 디스플레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들. LG 디스플레이는 벤츠와 캐딜락 같은 기업들과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우디와 BMW에 이미 대량 수주를 따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장 쪽에 계속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침투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기존 고객사에서 수주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뭐 TFT 관련돼도 있고요, OLED, 그 다음에 기타 부품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종목을 고르는 게 좋냐? 당연히 실적 안 나오는 기업은 일단 뺐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지금 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세장일 때는 사실 적자 기업도 투자할만 합니다. 탄력 보고 수급 보고 한데 지금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2분기 실적 나오고 적자였던 기업이라도 최소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선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시장 점유율이 높거나 또는 경쟁 업체가 좀 적은 기업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자료는 제가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을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별을 하다 보면 요 안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경쟁자가 별로 없는 기업인데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박철순 매니저의 PT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정부가 힘을 주고 있고 또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애플이나 차량용 OLED 시장에서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 자, 이렇게 나가는 동안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과연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하는가 많이 채팅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아까 전에 그 안에 있었다고 하니까 어떤 종목인지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우리 송길 매니저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OLED가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예정된 투자가 집행이 안 되고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되고 경기 침체 우려. 특히나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TV랑 PC 부분,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역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전망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차트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애플발 이제 확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좀 약간 단기적으로 봐야 될 만한 모멘텀이 하나 있다면. 네. 단기적으로 볼 만한 모멘텀이요. 네네. 업계에서 긍정적인 뷰가 이제 쏟아지고 있다. 네,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일단 전장용이라든지 이쪽에서 디스플레이가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 기업들이 대표 기업들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수급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진 않아요. 근데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과는 전혀 다른 기대감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애플 OLED 적용 수혜 전망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얼마 전에 공개가 됐던 비전 프로에도 적용이 되나요? 약간 거기서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앞서 제가 기억을 꼭 하시라고 했던 올레도스 기억나시나요? 네. 이런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좀 그래야지 왜냐면 더 고화질을 필요로 하거든요. 예. 이런 글라스 같은 경우는 일반 유리기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실리콘 계열의 이런 걸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하는 게 좋고요. 일단 거기 그 제품 애플 제품에는 사실 우리나라에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소니랑 한 회사가 더 있었는데 이름이 좀 어려워서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아닌. 우리나라 기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그 다음 차세대 기술을 개발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제품들부터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막 이렇게 신제품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OLED 뭐 수혜주 찾기 이런 거 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삼성도 지금 뭐 계속해서 패드나 아니면 스마트폰 접히는 스마트폰 이런 거 예고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혹시 수혜도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기술이 개발되고 OLED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에요. 왜냐면 기존에 LCD를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은 LCD는 뒤에 백라이트 유진이 있으니까 너무 두꺼워요. 이걸 우리가 메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핸드폰 이만해지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OLED는 당연히 가야 되는 기술이고 그 다음에 OLED 그 다음 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올레도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신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 얇게 만들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더 고화질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 그래서 OLED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뭐 계속 지켜봐야겠죠. 네. 근데 뭐 애플에서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RGB 방식으로는 제품을 받겠다라고 네. 했는데 그게 이제 맥북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보통 AR? 이게 OLED라는 것 자체가 원래 RGB 계열이에요. 왜냐면은 RGB가 뭐의 약자냐면 레드, 그린, 블루거든요. 원래 3색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판이 있으면 예를 들어 예전 같은 경우는 유리 기판에다가 OLED 소자를 입히고 그다음에 RGB를 입혀야 되는 구조예요. 근데 보통 이게 일반적인 OLED 구조입니다.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그럼 그게 고차원적인 기술은 아닌 거예요? 원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까 같은 실리콘을 활용하거나 기판에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가서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거죠. 왜냐면 사실 과거에 OLED가 사실 이게 약간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RGB 중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블루였는데 한 컬러가 약간 좀 불안정한 색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개선하는 기술이 필요로 하는 거고 네, 근데 그런 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근데 사실 아까 채팅창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태경님께서 OLED가 하락 추세에 있다. 저도 봤어요. 심한 말로는 날아가는 중인 것 같다. 네. 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증시 자체가 차익 실현 네. 매물 때문에 계속 하락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상승 모멘텀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나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최근에 OLED 관련해서 외국인 수급이 어땠나요? 최근에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대표적인 상장 기업들 주가 보시면 최근에 뭐 선익 시스템도 좀 잘 갔고요. 네. 뭐 동아일트도 좀 잘 갔고 뭐 잘 갔던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OLED 섹터가 좋다라고 해서 OLED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이 좋은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거기서 공부해서 선별을 해야죠. 실적이 실적 안 나오는- 나오면 일단 무조건 빼야 됩니다. 그럼 지금 실적은 어디에서 나와요? 주로? 차량용도 많이 애플 나오고 향- 있고요. 아, 차량용으로. 네, 차량 많이 나오고 있고 애플은 어떻게 보면 좀 미래죠. 네. 이제 적용이 되는 단계니까. 근데 그게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네. 이게 선반영되는 거죠. 그런 기대감들이. 근데 매력도는 사실 저한테 크지가 않아요. 왜냐면 PPT 가지고 오신 게 다 한 달 전, 한 달 반 전에 나온 기사잖아요. 그 기사 기사요? 나올 때, 네. 그 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나 정부에. 삼성 디스플레이 네. 투자하겠다, 뭐 네.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때 당시에는 기사가 나오면서 크게 갔었는데 네. 앞으로 이슈가 없다면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슈가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알겠습니다. 지금 OLED가 계속 아까도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OLED 지표들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돌아서는 게 확실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증권사에서도 산업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OLED의 빅사이클까지 보고 있는 그런 네.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주가가 많이 내려왔던 것도 있어요. 최근에 좀 강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종목으로도 투자하기 좋으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도 좋고 네. 뉴스도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치킨 이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매니저님 종목을 맞춘 사람이 단 한 분도 없어요. 어쩜 이래요? 힌트 하나만 좀 크게 주세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힌트 드릴까요? 탑픽 힌트, 저 힌트 말고. 저 힌트가 결정적입니까? 결정적인 한데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럼 좀 하나 주세요. 영업이익만 제가 힌트로 이따 나갈 건데 그걸 네. 못 맞추실 것 같고
5글자입니다. 아, 5글자라고 합니다. 다섯 여러분. 글자? 자음 네. 하나만 주세요. 자음 하나만. 딱 하나. 아무데나 중간에도 괜찮아요. 네, 중간이어도 돼요. 자음 하나. 지읒입니다. 지읒. 지읒이 들어가고 5글자의 OLED 관련 종목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안 올라오네요. 혹시 송율 매니저님 궁금한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니요, 질문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힌트 좀 결정적인 거 주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반전이 세셔가지고 지읒으로 예. 시작하는 5글자입니다. 지읒으로 시작하는 5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힌트를 더 드릴게요. 코스닥 상장 종목이고 코스닥에 들어가 있고. 200위권 아닙니다. 시총으로. 그렇게 한번 힌트를 드려보고요. 탑픽 힌트 별점 먼저 보고 그쵸. 그러면 탑픽 힌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3명의 별점 어떻게 나갔는지 한번 띄워주시죠. 짜라란. 3개, 3개, 3개 반. 지난번부터 현웅 앵커님이 저랑 계속 별점이 겹치네요. 따라하는 건 아니에요. 저 좋아하세요? 왜 이러시죠? 왜 자꾸 저 따라하세요? 제가 먼저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랬나? 이유. 저는 일단 매력도가 없다라는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이슈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그렇게 시세가 날까 싶고 세 개를 드린 이유는 요즘 좀 두더지 장세잖아요. 한 번쯤은 튀어 올라올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세 개를 드렸습니다. 매력도가 없다. 매력도 새로운 이슈가 없기 때문에 매력도가 조금 떨어진다. 알겠습니다. 저는 앞서서 비전 프로 때 그래도 우리 게 안 들어갔다고 해도 이런 거 보통 한번 오면 OLED주 한번 주목받고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 조금씩 움직여 볼 만도 한데 그런 게 좀 없었지 않나 싶어서 애플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의문이 남는다 싶어서 3개를 드렸고요.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분기 실적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들어오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OLED 관련주들이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약간 턴어라운드 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해서 저는 넉넉 잡아서 한 개 반에 뺐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별점을 함께 받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탑픽 힌트를 알려주시죠. 네, 오늘 OLED 관련주 탑픽 힌트는 바로 요겁니다. 자, 400억대 영업 손실이었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400억대 영업이익을 기대하는 종목입니다. 엄청난 턴어라운드죠. 400억 적자에서 400억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실적도 우리 보면서 아마 답을 찾아보실 것 같은데 400억대 영업 손실에서 400억대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박철수 매니저의 OLED PT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송율 매니저의 종목을 들어볼 텐데요. 송율 매니저가 가지고 온 업종은 지금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PT 시작해 주시죠. 예, 보안이라는 글자 보시고서 어떤 분께서는 PT 안 보고서도 맞출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안도 생각보다 자세히 보면은 카테고리가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알랩 같은 경우는 약간 사이버 보안 쪽에서 국내 1위죠.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굉장히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 뭐냐면은 대부분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북미라든가 이제 유럽 업체들, 보안 업체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알랩이라는 사이버 보안 업체가 무려 점유율 80% 이상 보이고 있는데 굉장한 수치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사이버 보안이 아닙니다. 예, 사이버 보안이 아니라 바로 물리 보안인데 물리 보안 시장 규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부터 내년 24년까지의 국내 물리보안 시장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CCTV 영상 보안, 통합 보안 서비스, 그리고 출입 통제, 생체 인식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21년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자, 물리보안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보안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물리보안하고 사이버 보안 나뉘는데 이거는 물리보안 국내 시장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약간 디테일하게 찢어져 있는데요. 자, 과연 보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을 거칠 때 과연 하락을 했냐 아니면 성장을 했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보안 시스템 서비스, 건물 관리 서비스 매출 및 성장률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2019년 그리고 2020년 나와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보안 시스템 서비스 매출 같은 경우는요, 1년 사이에 거의 약 한 4.2%가량 성장을 했고요. 건물 관리 서비스가 굉장히 큰 폭의
폭의 성장을 나타내는데 무려 코로나 시국 사이에도 14%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코로나 시국에도 탄탄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약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져 있는데 인프라 서비스 매출 그리고 시큐리티 서비스 매출 성장률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시큐리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버 보안 관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프라 서비스는 약간 통합 보안, 물리 보안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약간 찢어놓고 보면요. 일단 인프라 서비스 매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9.1%가량 성장을 했고요. 올해 지금 23년 1분기에도 8.7%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시큐리티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했는데요. 약간 우리가 전체 매출 성장률만 놓고 봤을 때는 작년에는 6.7% 성장을 했고 이번 1분기에는 7.1%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물리보안 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금 전에 약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리보안하고 사이버 보안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이런 힌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렇다 할 지금 증시 이벤트 호재가 없다 보니까 약간 정부 정책 수혜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교육 관련주들이 많이 이렇게 수급이 돌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올해죠. 2023년 시행되는 보안 안전 관련 주요 법령입니다. 자, 1월 1일부터 해가지고요. 연말까지 지금 무려 44개 법령이 시행이 예정 혹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수혜 기대감이 쏠릴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보안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셨던 뉴스 가져왔는데요. 병원, 수술실 관련 각종 사건 사고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대법원 공장식 수술 병원장의 징역형 확정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의사 한 명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수술하는 것을 바로 이제 공장식 수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결국에는 이것도 그렇고 밑에 보시면은 마취 환자, 성추행한 인턴 징역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둘 다 굉장히 자극적인데 결국 이 두 가지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크게 일었었고요.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게 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었고, 자, 일단 천천히 위에부터 보시면요. 의료법 제38조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 밑에 줄에 있죠. 전신마취를 시행하는 병원 수술실은 CCTV를 설치하여 운영 및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요. 이런 병원이 전국에 무려 2천여 개가 있습니다. 2천여 개가 있고, 자, 이런 내용들 자체가 지금 이제 보안 섹터에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법령 내용이 지금 23년 9월입니다. 지금 이제 3개월치 안 남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국에 이런 이제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 즉 2,000개는 다 이렇게 CCTV 설치를 9월까지 의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멘텀이 더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내 데이터 센터 개수 얼마 전에 여러분들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때문에 우리가 카카오 먹통 사태를 겪었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게 바로 데이터 센터인데 보안업계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중요한 캐시카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수를 파악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2000년만 하더라도 53개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무려 지금 이제 2년 뒤죠. 당장 2년 뒤에는 188개가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하나가 굉장히 그냥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초기 설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단발성이 아닙니다. 지속성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는 국내 보안업계의 중요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 정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국회에서도 통과가 되었죠.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 이게 통과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 센터 이중화입니다. 데이터 센터 이중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이제 법 제도 관련 모멘텀도 더해줄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리보안, 사이버보안 약간 각각 대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 종목들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이 친구들의 유보율만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기업은 5,000%가 넘습니다. 근데 또 다른 기업은 유보율이 무려 8,000%
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보안 섹터 같은 경우는요, 약간 영업이익률이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같이 지지부진하고 특히나 뭐 주요 섹터들,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위주로 순환매가 돌 때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송률 매니저의 보안 PT를 들어봤습니다. 뭐 사실 보안이라는 거 우리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관련 법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보안주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단기 종목을 전 넣더라도 혹시 100% 수익 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손실 날 수 있는데 끌고 갈 수 있을 힘이 생기려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섹터여야 되거든요. 근데 보안주는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사실 질문할 게 없어요. 좋아요. 왜냐면 저평가고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변동 성장에서 넣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게 본다. 네. 저는 질문 딱 하나만 드릴게요. 그 AI가 굉장히 이제 많이 또 발전이 되고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AI랑 보안도 관련이 좀 있습니까? 예,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AI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다양한 기업들이 신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AI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보안에서 제가 오늘 양이 길어질까봐 그 AI 부분을 뺐는데,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 보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AI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통합 솔루션 시범 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AI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같은 질문을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챗 GPT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한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물리 보안보다는 사이버 보안이 조금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물리 보안을 조금 더 유망하게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기업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거의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이제 북미 업체나 이제 유럽 업체들, 보안 업체들이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좀 특이하죠. 약간 알렙이라는 기업이 거의 점유율 80% 넘게 갖추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알렙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좋고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은 국내에 많이 매출 비중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진출하는 데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전 난이도도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약하다고 보고 있는데, 물리 보안 같은 경우는 약간 법제도 관련한 수혜 기대감도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리 보안 위주로 좀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힌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치킨 이벤트에서 안랩은 아니라는 거. 정답이 그쵸? 안랩은 아니라는 힌트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또 지금 치킨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면서도 안타까운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댓글창 지금 띄울 수 있나요? 제가 아까 지읒자로 들어가는 5글자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정답이 하나 올라왔는데, 하얗게 불태웠다님께서 죽어도 몰라. 제가 그 생각 하고 왔어요. 사실 너무 어려워요. 죽어도 몰라. 그리고 어떤 분은 사암성전자 이렇게 올려주시고 지읒으로 시작하는데. 그냥 마음대로 올리시는 겁니다. 이제 못 찾는 거죠? 근데 굉장히 좋은 죽어도 회사네요. 몰라는 정답이 아니고요. 근데 지금 정답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도. 네. 나님께서 정답을 맞춰주셨거든요. 첫 번째 종목은. 근데 두 번째 종목이 아직 남아있죠. 스크롤 막 위로 올려서 난님 뭐라고 네, 썼는지 난님 거 한번 찾아보세요, 찾는 여러분. 분들 많으실 것 같고. 자, 그럼 우리 송률 매니저님의 그 탑픽 종목도 궁금해지는데 힌트 들어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전에 별점. 별점. 네, 별점 항상 공개를 이렇게. 항상 이 시간만 되면 제가 까먹습니다. 별점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4개, 3개 반, 3개 반. 이유요? 일단 저는 보안이라는 섹터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신세계 섹터였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섹터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송률 매니저님한테 보안이요? 이랬는데 박철수 매니저님이 바로 저한테 한 방 먹이시더라고요. 보안 요즘 좋아요. 엄청 좋아요. 이래서 진짜 좋은 거구나 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보안에 들어서 4개를 드렸습니다. 스마트폰 뭐 잠금 같은 거 안 걸어놓으세요, 평소에? 문 활짝 열고 집에 그러니까 그게 다니시고? 너무 저한테 다가와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몰랐던 거죠. 더 발전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거에 근데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내 계좌도 너무 소중하고 집도 소중하고 핸드폰 정보도 소중하니까 보안 굉장히 유망하다 네. 느껴서 4개 드렸습니다. 네, 저는 AI 관련돼서 아까 질문도 드렸는데 관련해서 좀 요즘에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가 느껴져서 저는 3개 반 이렇게 드렸고요. 네, 저는 저평가 종목이고 어. 성장 기대감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드렸고요. 오늘 한 개 반을 뺀 건 사실 이 섹터가 안 좋아서 그게 아니고요. 다음 주 자체가 좀 이제 경계감을 좀 그쵸. 가져야 되기 예. 때문에 종목 선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유망 섹터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믿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좀 경계감을 가지고 종목 선별을 좀 잘 하시라고 한 개 반을 뺐습니다. 좋습니다. 송률 매니저도 아마 이 종목을 탑픽 종목을 골라오는데 비슷한 고민을 했을 텐데요. 힌트를 이제 진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돈 잘 버는 기업이고 선도 기업입니다. 일단 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죠. 실적 관련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무려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온 기업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밑에죠. 국내 물리보안 1위 회사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지금 시장 지지부진하고 수급적으로 많이 부진했을 때 지금 약간 여러분들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송률 매니저의 탑픽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그 탑픽 종목을 맞춰달라 나란히 써주시는 가장 먼저 맞춰주시는 두 분께 저희가 치킨을 드리겠다라고 이벤트를 걸었었는데 우리 PD님 어떻게 정답자 나왔습니까? 지금 한 분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공개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어떻게 공개를 그 시간 때문에 더 드릴 수는 없고 네. 공개를 좀 해볼 텐데 여기는 아까 저희가 힌트 많이 드렸고 네. 우리 송률 매니저님 힌트 네. 하나만 더 주시면요. 저 뭐 힌트 드리고 할 게 없는데 여러분들 물리보안에서는 그냥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기업이고 우리가 흔히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물리보안은 이 기업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세 글자니까요.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보안하면 세콤 아닙니까? 뭐 이제 이렇게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도 계실 텐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직간접적인 힌트를 드려봤고요. 우리 그럼 박철수 매니저님부터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바로 JNTC입니다. 조금 약간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강화 유리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유리 관련된 대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부분의 실적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기대가 된다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차량에 보면은 이제 요새는 대화면 디스플레이 아니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요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신차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OLED가 계속 채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강화 유리도 계속 채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프리미엄 차량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 강화 유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LG 디스플레이를 필두로 해서 계속 자동차 쪽으로 전장 쪽으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적 수주 잔고가 벌써 7천억 원이에요. 곧 이제 1조까지도 돌파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주 잔고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마 이름 모르셨던 분들은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수주 잔고가 많은지. 그러네요. 그래서 엄청 큰 회사고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회사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사실 거의 뭐 7분기, 8분기 적자였어요. 경기가 좀 안 좋았고 그랬는데 드디어 8분기 만에 턴어라운드가 완벽하게 됐습니다. 8분기 만에 분기 매출이 한 500억 원대까지 지금 나갔거든요. 화면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분기 실적이 일단은 500억 원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정확하게 됐고 영업이익은 22억 정도 달성하면서 역시나 흑자 전환에 지난 분기 때 완벽하게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이 차량용 관련된 제품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한 104% 정도 차량용에서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 그리고 강화 유리 채택 기기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들도 계속 지금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커버 글라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이 한 40%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동사가 만들고 있는 다양한 제품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잘 나왔지만 그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가 더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저평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요 회사와 비슷한 동종업계로 분류하거나 또는 유사 기업으로는 우리가 보통 와이솔, BH, MC넥스, 코리아 서킷 이런 기업들이 대두가 되는데 일단 평균 PR이 얘네들이 한 28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JNTC의 2023년도 올해 실적 전망을 감안했을 때 PER은 지금 현재 14배밖에 안 됩니다. 절반 순이죠. 그래서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가 상당한 매력을 갖고 있는 구간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에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상단 전고점 직전까지 목표가를 잡아드렸는데 목표가는 8,700원이고요. 손절가는 지금 121선 약간 아래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0원으로 손절가를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7,250원부터 7,4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탑픽 종목 맞추기에 대혼란을 유발한 종목 바로 JNTC였고요. 아래 가격 전략 나가고 있습니다. 뭐 할 말씀 해주세요. 자, 책임에 여러분들 대해서. 모르고 계셨을 수 있어요. 이제 알면 되죠. 좋은 기업을 여러분들 JNTC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좋은 기업이니까 한번 재무제표도 한번 보시고 왜 이 회사가 돈을 지금 최근 들어서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된 건지 사업이 어떤 건지도 한번 보시면 이 회사
우리나라에서 강화유리 대표 기업이 이 회사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하실 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JNTC였고요. 우리 송율 매니저님의 또 토픽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예, S1인데요. 여러분들 뭐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S1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리 보안에서는 국내 1위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S1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 수요의 증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출입 통제 솔루션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부터 수요가 굉장히 대폭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S1 같은 경우는요, 10년 동안 단 한 번의 역성장 없이 매년 꾸준하게 영업이익률 7.8%에서 11%가량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약간 올해도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제도 개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 바로 S1인데요. 특히나 이제 9월까지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2,000개 병원이 의무적으로 CCTV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S1의 CCTV 매출의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매출 성장 꾸준하게 해왔었고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매직인데 최근 3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영업이익 매년 10%씩 성장을 했고요. 이런 성장세는 2025년까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본 유보율이 무려 8,700%입니다. 보안 섹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업들이 높은 자본 유보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같이 시장이 굉장히 약간 지지부진하고 수급이 제한적일 때 여러분들 이런 기업들 눈여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53,600원인데요. 매수가는 53,600원부터 52,700원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57,500원, 손절가는 49,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 딱 나오자마자 시청자분들께서 아유 S1 이거 우리 아파트에도 붙어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는데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이렇게 좀 쉽게 사실 골라오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골라온 건 어렵게 골라왔지만 네네. 쉬운 종목을 골라오신 건데 어떻게 보면 둘 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쉽게 골랐고요. 많이 볼 수 있는 기업인데 여러분들 근데 S1 차트 보시면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지금 일봉 차트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바닥권에 있습니다. 바닥권에 있고 오늘 53,600원 지금도 바닥인데 전저점이 51,500원입니다. 근데 실적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정답자를 계속 저희가 추리고 있고요. 곧 이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 오늘 두 분의 토픽 종목을 맞춰주신 두 분, 가장 빠르게 맞춰주신 분 이불킥님과 성준님이었습니다. 저희가 두 분께는 9시 10분에 전화를 주시면 치킨을,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02-27-4855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또 못다한 이야기, 속 이야기, 더 깊은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 전에 오늘 좀 할 게 많네요. 네. 임민수 아나운서가 나도 선물을 주고 싶은 분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하얗게 불태웠다님 기억하시죠? 죽어도 몰라 라고 답변을 해주셨던 우리 하얗게 불태웠다님께 임민수 아나운서가 직권으로 재치상을 드린다고 합니다. 어떤 선물인지는 받아보시면 알겠죠? 예, 마찬가지로 9시 10분에 전화 주시면 선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오랜만에 OLED 관련된 내용을 전달드리면서 JNTC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OLED 섹터 상당히 앞으로의 기대감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군에 넣어두시는 게 좋을 텐데요. 이 관련된 오늘 방송 내용과 그다음에 JNTC 관련된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께 내일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매일 다양한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송율 매니저님이요. 예, 보안 섹터라고 해봐야 S1, 알렙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 정보들 네이버 밴드에 게시해둘 예정입니다. 네이버 밴드에 송율 검색하셔가지고요. 많은 정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섹터 레드앤블루에서는 이번 주 핫했던 반도체, 교육 이런 종목들 살펴볼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구해줘 다음 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정리는 임민소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네, 구해도 다음 주 박철수 매니저와 송요일 매니저 두 매니저의 다음 주 섹터와 함께 별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철수 매니저 OLED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9.5점을 받았고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목했는데요. 여기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규모 투자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OLED 산업이 중장기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봤습니다. 또 LG 디스플레이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애플으로의 OLED 모멘텀도 투자 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또 차량의 디자인에 맞는 디스플레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차량용 OLED 시장의 고성장도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관련 탑픽으로는 JNTC를 제시했습니다. 400억대 손실에서 400억대 영업이익으로 변신했다고 하는데요. 동사는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부분으로의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여기에 저평가 매력 또한 있다고 합니다. 향후 주가 흐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송요일 매니저, 다음 주를 구해줄 섹터로 보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1점을 받았는데요. 현재 보안 시스템과 관련된 매출과 성장률 모두 상승하고 있다고 하고요. 통신과 관련해서 병원 수술실 등 관련해서 보안이 중요해지는 만큼 관련 산업을 주목했습니다. 관련 토픽으로는 S1을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다고 하고요. 또 국내 물리 보안으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안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보안 섹터와 함께 S1 투자 시에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송가람, 최진용 매니저의 섹터 레드앤블루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